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병원 경쟁력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실 조직 문화예요. 과거와 다르게 어떤 리더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이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있냐가 매우 중요한 경쟁력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 경영자분들도 많이 생각할 겁니다. 원장님들도. 최근에 젊은 신입사원들을 보면은 상당히 적응하기 쉽지 않죠. 과거와 다른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어떤 조직 문화에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있냐도 매우 중요 여기고요. 보다 가치 있는 조직 문화를 선호하고 그런 곳에서 일을 하기를 되게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점점 아마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조직 문화, 우리가 원하는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에서 일하기 되게 많을 텐데요. 오늘 왜 이런 조직 문화가 중요하며 조직 문화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재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참 제가 병원을 많은 병원들을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다녀봤는데 좋은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병원을 이렇게 뽑아보라면 진짜 열 손가락이 안 될 정도로 아직까지 진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조직 문화라고 하면은 뭐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겠죠 사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소상 병원에서 정말 좋은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될까 하면은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조직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들이 정말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지, 고객들이 정말 병원을 통해서 놀라운 감동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고 경영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도 좀 더 좋은 복지라든지 이런 거를 해나가고 있는지 참 많은 것들이 맞물려야 되는데 우리 조직이 과연 그런 좋은 조직 문화를 갖고 있냐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일부 병원들 가보면은 정말 관리자들이 너무나 좋지 않은 조직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병원 갔는데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런 경우도 가보면은 어때요? 조직 문화가 너무나 안 좋게 형성돼 있죠. 예. 리더가 원장님한테 관리자들이 원장님이나 리더한테는 뭐 잘 보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내려가 보면 하부의 조직 문화, 실제 조직 문화는 너무나 형편없다는 거죠. 일하고 싶지 않은 병원인 거죠, 말 그대로. 일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연히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장님들이 정말로 좋은 병원을 만드는 데는 이제는 우리 조직 문화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도대체 우리 병원은 일을 하기에 좋은 조직 문화인가?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곳인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 조직 문화를 통해서 행복을 찾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문화 할 때 제가 좀 재밌는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이제 우리 진실을 얘기하는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트램페니어스의 가치관 조사에서 전 세계 31개국이 과연 얼마나 진실을 얘기하냐. 어떤 경우에 친한 친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가속을 해서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증인은 나밖에 없고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친구는 큰 벌을 받게 되겠죠. 당연히요. 가속을 하다가 치었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친구 가속을 숨겨버리면 친구는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진실을 얘기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참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뭐 진실을 얘기한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뭐 생각들이 많이 가릴 것 같은데요. 이 비율을 이제 결과를 봤더니 뭐 국가마다 캐나다 96% 어때요? 미국 95%.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진실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친구가 있지만 친구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인 가치관이에요. 예, 사회적인 국가의 어떤 국민성이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한국이 맨 밑에 있어요. 한국은 얼마나 얘기했을까요? 한국은 37%가 진실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조사한 국가 31개국 중에 29위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 조직으로 한번 이걸 볼게요. 여러분들 조직에서 진실이 있고요. 그냥 내 동료예요. 그럴 때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과 내 동료로 해서 거짓을 얘기할 가능성이 무엇이 더 높을 거냐라고 빗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적 가치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결국 내 동료를 위해서 거짓을 얘기하는 게 하나의 또 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재밌는 가치관 조사죠. 이게 또 병원마다 다를 수 있고요. 기업마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기업이나 병원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조직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조직 문화 얘기할 때 참 중요한 게 인간은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 변화되는가 부분이에요. 우리가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첫째는 인간이 환경에 의해서 변화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인간은 원래 타고나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철학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대부분 행동경제학 이론이라든지 많은 경영 이론이 뭡니까?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크게 이루어진다라는 이론들과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증빙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예.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나요? 똑같은 직원인데 어느 조직, 어느 병원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이 친구의 역량과 이 친구의 어떤 캐릭터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람은 환경의 집에 영향력이 많은데요. 그래서 내가 어느 영향력의 조직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직원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직 문화 환경에 따라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결국은 리더들이 생각할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어 놓느냐는 거예요. 이 조직 문화를 만들어 놓는 게 물론 시간이 걸릴 거예요. 1년, 2년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리더가 생각하는 조직 문화,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이 조직 문화를 만들어 놨을 경우는 어느 누가 들어와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조직 문화의 성격에 들어와서 잘 흘러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의 또 색깔을 내게 될 거고요. 그게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겁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인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어떤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근데 한 명이, 두 명이, 세 명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어느 순간 반 이상이 넘어버리면 어느 순간 누가 들어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진정으로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어떤 경쟁력을 만들게 하는 원동력의 바탕이 깔리는 게 조직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원장님들이 정말 한 발 한 발 한 발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 문화를 어렵지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그 한 요양병원입니다. 참 재밌는 행복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어요. 참 의외로 병원이 행복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직원들이 매우 행복하게 일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조직은 되게 행복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행복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핵심 가치는 뭐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율성을 믿어주고요. 그리고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요. 매일 칭찬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피드백도 정확히 해줘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근본적인 핵심 가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행동하는 병원의 미션이죠. 이게 비전과 미션이 명확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조직은 상당히 행복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일례로 이제 기업들 행복 가치에 대해서 조사하시는 대표님이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조직들을 좀 몇 개 다니면서 이제 찾았는데 모델을 찾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병원을 추천해서 이 병원을 갔다가 어떤 기업보다 가장 행복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놀라셨대요. 병원에서 왜요? 병원이 어떻습니까? 항상 아픈 환자를 대해야 되잖아요. 몸이 사람이 아프면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고객들을 계속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고 부정적인 게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가치를 찾고 즐겁게 일하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그만큼 조직 문화는 매우 중요한 게 엄청난 경쟁력인 게요. 그렇게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 놨어요. 직원들은 계속 일부는 바뀌지 않습니까? 바뀔 때 새로 들어왔을 때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환경 문화에 누구나 적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당히 놀라운 어떤 경쟁력과 힘을 갖고 끌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조직 문화 얘기할 때 참 많이 나오는 법칙 중에 하나 피터의 법칙이 뭐예요? 조직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다. 참 재밌는 거예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동료들을 평가할 때요. 이 동료가 나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 거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동료가 자기보다 뛰어나지 않다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예, 그게 인간이 기본적인 어떤 자기중심의 어떤 그 생존적인 어떤 대답일지 몰라도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은 결국 뭐예요? 자신이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더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 평가를요? 강하게 하고 있고요. 남은요?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더 강하게 평가했으니 자기는 끝까지 승진을 해서 무능력과 실패를 맛볼 때까지 자기를 뛰어나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터의 법칙인데 참 재밌습니다. 조직 내에 병원 조직 보면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뛰어난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고 승진하고 좋은 조직 문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안 좋은 조직 문화가 계속 성장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1971년도 스탠포드 교도소에서 이런 시험을 했죠. 서로 가짜로 뭐예요? 교도관이랑 그 수감자 역할을 해서 놓았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뭐예요? 실제로 사람이 그 위치에 따라 그런 행동을 하고 가게 하고 막 심각한 상태까지 올 정도로 거기에 맞는 사람이 액팅을 하더라는 거죠. 예, 결국 인간이라는 게 이런 이 실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입고 있고 어디에 있냐에 따라 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또 되게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어디 환경에 들어가 있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회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조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좀 여러 가지 행동 양식들, 뭐 우리가 일하고 뭐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어떤 요소들을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조직원들은 우리 병원에 어떠한 그 정신들을 공유하고 행동하느냐가 조직 문화에 매우 중요한데요. 미션 아쿠도 연결이 돼 있죠. 핵심 가치 아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한번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우리 병원 하면은 우리 병원은 어떤 공동의 생각들 갖고 가는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직원들이 공동적으로 일치된 대답을 한다면은 우리가 아주 확실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걸 거고요. 대답이 뭐 각자고 뭐 그렇다면은 우리가 확실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그 시스템으로 어떤 조직 문화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7S 모형이라고 해서 7가지 모형으로 조직 문화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조직 구조라든지 시스템, 관리 제도, 전략, 그리고요 밑으로 오면 스킬, 그리고요 사람, 그리고 스타일, 리더십 스타일, 이 6가지들을 가운데 공유 가치라는 데를 묶어가지고요 우리가 7S라는 걸 통해서 실제 이 조직이 어떠한 문화를 갖고 있는지 특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들을 이 7S 모형으로 많이 파악하다 보면은 전형적으로 병원들이 보수적이고요, 딱딱하고 서열 중심적이고 그리고 별로 즐겁지 않은 조직 문화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만큼 사람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관리보다는 어떠한 치료 중심적이고 인본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따뜻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도표예요. 뭐예요? 비전이 있는 기업과 비전이 없는 기업들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비교해 보면은 비전이
있는 병원과 없는 병원이 서서히 가다가 어느 순간 확 갈라지죠. 예. 비전이 있다는 병원은 어떤 미션과 비전을 명확히 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방향성과 조직 문화를 명확히 한 기업과 그걸 갖고 있지 않는 기업들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갭이 확 커진다는 거죠. 조직 문화의 차이가 이렇게 경쟁력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뭐 이거 만든 게 뭐 커다란 이익이 있을까요? 커다란 뭐가 있을까요?라고 하는데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은 결국 그게 뭘 만든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병원의 조직 문화를 한번 볼까요? 첫째 뭡니까?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 또 경제적 효과, 뭐 차별화, 지속 가능성. 요즘에 병원들을 이렇게 딱 돌이켜보면 이 네 가지 부분이 많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환자에 대한 치료 부분입니다. 그쵸? 병원의 조직 문화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병원도 그렇고요. 미션도 그렇고 대부분 병원들의 1순위가 뭡니까? 커스텀 환자죠, 환자. 기업과 좀 다르죠. 기업은 이제 사람 목숨과 관련돼 있지 않고 뭐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아니잖아요. 병원은 사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환자에 대한 치료와 환자 중심 관점의 조직 문화를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병원들이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쟁을 하면서 어떤 또 경제적인 수익을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조직 문화가 어떤 병원마다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도 있고 진료과마다 그렇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진료 형태에 따라 갖고 있는 또 차별적인 조직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 문화가 사실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계속 형태를 갖고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좋은 문화는 뭡니까? 좋은 조직 문화는 미션을 사명감을 두고요. 고객지향, 혁신지향, 인간중심.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게 매우 병원들한테 중요한 조직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객 중심으로 어떠한 그 미션과 사명이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경쟁 안 할 수 없는 시대에 돌입했으니 경쟁력을 갖춰야 되니까 혁신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혁신적인 지향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병원이니까 당연히 병원은 사람을 매일 만나고 치료해야 되니 인간 중심, 이 세 가지의 조직 문화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당연히 병원이 갖춰야 될 좋은 조직 문화일 겁니다. GWP라고 해서요, 좋은 일하는 문화에 대한 질문할 때는 이 세 가지 질문하면 돼요. 첫째, 윗사람, 경영진에 대해서 믿을만한가? 프라이드, 내가 하는 일에 긍지를 주는가?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운가? 이 세 가지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 지금 리더들, 원장님이 믿을만한가? 당연하죠. 리더가 신뢰감을 통해서 당연히 어떠한 일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이유를.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함께 일하는 그 리더와 원장님이 믿을만한 사람인가? 이게 깨지면은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에 긍지를 주는가? 이게 메디컬에서는 병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이러한 자부심과 미션을 주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되게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원만큼 내가 하는데 자부심을 많이 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병원 일이라는 게 뭡니까?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케어하고 이런 일들이 나를 위한 일보다 사실 남을 위한 일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프라이드를 가져도 되는 일인데 대부분 병원들 가면은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그냥 내 일이 되게 하찮게 생각하고 되게 그냥 낮게 생각하고 그냥 천부시되는 경우. 그 조직 문화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데스크에 있는 직원 한 명, 주차장에 있는 직원 한 명, 또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중요한 프라이드와 공지를 줘야 되고요. 당연히 의료인들 각 포지션의 모든 접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러한 프라이드와 긍지를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가 당연히 동료들하고 일하는 게 즐거워야죠. 병원이 업무 방식이 어떻습니까? 조직 구조 방식이요. 아까 스트럭처 얘기했는데 병원은 어때요?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이 직무별로 나눠서 그 포션에만 일을 하게 돼 있죠. 대부분 평생 동안.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강합니까? 자기네들 부서별로 이권주의가 상당히 강하고요. 부서별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계해서 타 부서와 연계하는 일을 잘 못하고요. 의료란 특성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못합니까? 즐겁게 일하는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요, 의료라는 게 의료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위에서 아래로 서열 중심의 학습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딱딱하거나 또 일하기 즐겁게 일할 수 없는 조직 문화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업무와 일을 배우는데 막 그렇게 프레스하고 막 강하게 한다고 업무를 잘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보다 시스템과 체계적으로 학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게 잘 안내해주고 그러면 다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고 오로지 과거에 배운 게 이런 방식이니까 이게 답이라고 막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대는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좋은 즐거운 학습 문화도 못 만들고 즐겁게 일하는 조직 문화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이 세 가지 질문할 때 아마 우리 조직 문화는 정말 믿을만하고 정말 나는 긍지가 있고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세 가지 좋은 조직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 병원의 조직 문화 특징을 보면요. 롤 중시, 철저한 문화가 있죠. 의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딱딱하고 롤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꼼꼼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많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을 케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만나고 서비스업이지 않습니까? 환자 특히 몸이 아픈 환자를 만나다 보니까 정서 노동에 매우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업무 환경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대부분 뭐가 많습니까?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통제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일하기 힘든 공간이 바로 또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가 매우 중요해요. 서로 힘든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로 힘들기 때문에 서로 조직 문화에서 그거를 케어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업무 문화가 롤 중심이고 딱딱하고 철저하고 감정 소모가 많은데 조직 문화마저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거기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적인 문화적 특성이 참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좀 더 조직 문화를 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조직 운영의 중심은 고객한테 가 있어야 된다. 의외로 제가 어느 직종, 어느 파트, 어느 병을 만나도 이 말에 대해서는 사실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과거 의료가 사실 많은 기간 동안 환자 중심보다는 의료인 중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사실 진짜 중심은 병원에 오는 환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의 중심이 환자로 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부는 아까 말대로 우리 조직 문화가 딱딱하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칭찬을 통해서 내부가 좀 더 포지티브한 조직 문화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이라는 조직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학습을 안 할 수가 없는 조직이에요. 끊임없이 직무를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되고 서로 간에 업무 소통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학습 문화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갖춰야 되고요. 네 번째, 병원이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혼자 살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모든 부서가 각자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팀워크를 통해서 세상의 치료를 만들어내는 곳이 병원입니다. 따라서 뭐 해야 되죠? 서로 팀워크를 맞출 줄 알아야 되고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공유를 명확히 해서 가지고 있는, 그래야지 우리가 프라이드를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힘들어도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정확히 가질 수 있죠. 병원이 이 5가지를 갖고 있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조직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우리 병원의 현재 조직 문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보다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보다 행복한 병원,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 리더들이 일하기 행복한 병원으로 만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